지워버렸지만 네, 그 사이에 지오 목소리가 좀 더 잠긴 것 같네요. 다 기억나시죠? 와, 네, 저희는 이제 아이패드까지 하고 애플 공홈에 나온 순서대로라면은 이제 아이폰, 워치, 에어팟스 순서대로 또 티어 리스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폰, 왜냐하면은 아이폰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네, 자, 아이폰 지금 하정도 알다시피 아이폰은 그거잖아요. 되게 요상하게 그 아웃데이트를 시키잖아요. 어떤 건 남겨놓고 어떤 건 다음 세대에 없애고. 맞아요. 그거를 중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Pro 아이폰 13 Pro. 이거겠죠? 제가 지금 짚고 있는 거. 네, 그쵸. 네, 그게 알파인 프로랑 프로 맥스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프로랑 프로 맥스는 굳이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스펙 차이가 있긴 했지만 뭐 미니 아이폰 미니 뭐 12 미니 12는 뭐 같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미니는 또 따로 자리를 줬으면 좋았긴 하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러게요.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은 프로 좀 맥스랑 큰데 12 미니는 묶었습니다. 13 둘이 프로. 같이 팀인 걸로 하죠. 프로랑 네. 프로 맥스가 팀으로. 근데 팀이라고 할 수 없는 게 12 프로 때도 차이 많이 났었고 미니는 또 특별히 나온 거라서 이 계급이 다른데 아무튼 그럼 일단 해볼까요? 13 프로, 13 프로 맥스. 13 프로, 13 프로 맥스. 음,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둘 다 동의하겠지만 12보다는 13에 조금 더 가산점을 맞아요. 더 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최신한테 더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 S-Year라고 말하는 그 subtle tweak 그런 맞아요. 부족한 피드백을 채워주는 그 해가 유독 있는데 저희 둘 다 그런 해에 나온 제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예 확 바뀐 해보다 그래서 저희 둘 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더 13류의 가산점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A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특히 13 프로는 네. 프로모션이 늦게라도 들어간 건데 늦게 온 것에 불평하지 말고 이제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뜻에서 프로모션이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결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들어갔잖아요. 13 프로가 13 프로 and 13 프로 맥스. 다행히 네. 13 프로랑 13 프로 맥스는 스펙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저도 다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그 프로모션이나 12 프로에 좀 있었던 문제들을 소소한 문제들을 다 고친 것도 충분히 A를 줄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아쉬운 점들이 꽤 커서 그리고 들자면? 그거다. 이때 13 프로 때 또 뭐가 바뀌었냐고 말씀을 드리면 13 프로 때는 뭐 13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프로모션이 들어간 거 말씀을 드렸고 노치가 조금 네. 작아진 거랑 카메라가 조금 되게 유독 엄청 커진 거랑 그리고 배터리 라이프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각 모든 시리즈에 각 한 2시간씩 정도 더 길어진 게 있었죠. 배터리 라이프랑 프로모션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카메라도 생각보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A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던 게 USB-C가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쉬웠고 혹은 아예 포트레스 간다 막 13은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노치가 줄어들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모르는 사람도 네. 많아요. 그거는 전혀 노티스업을 맞아요. 하지 않게 줄었기 저는 때문에. 딱 보면 보이긴 하는데 그쵸. 저희 같은 그리고- 사람은 이제 아니까 오 진짜 줄어들었네 이러는데 평소에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줄어들었는지 그걸 안 줄어들었다고 해서 위에 화면을 더 활용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배터리 퍼센티지를 보이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 범프 뒤에 튀어나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완전 플러시한 거를 좋아해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13에 약간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완전 플랫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뒤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는 진짜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죠. 저 옛날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막 아이폰 한 7 때 아이폰 7 카툭티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와 그때 진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폰 7을 보면은 아이폰 이 7 사이클론 같이처럼 나온 거요. 원래는
원래는 아무 튀어나옴이 없다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옴이 생겼어요. 카메라 성능이 그 좋은 걸 넣다 보니까. 근데 그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카툭 D 축에도 못 끼죠. 지금 막 삼성 쪽이나 뭐 오포 쪽이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 특히나 더 그냥 진짜 이렇게 이게 그냥 여드름 같이 그냥 이렇게 뿅 튀어나온 그 정도인데 지금은 뭐 이제 카툭 툭툭 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한 3단계에 걸쳐서 저는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저 6S 쓸 때도 여드름처럼 살짝 툭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싫어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왜 이게 이걸 핸드폰을 이렇게 바닥에 만들- 두고 이렇게 움직일 네. 수가 없잖아요. 바닥 네, 긁히고. 그리고 뭔가 디자인상 너무 불 뭐라 에이스메트릭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놀려놓으면 이렇게 네. 이것처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덜컥덜컥하는 그거가 신경 다른 쓰이죠. 제품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 이게 맞아요. 카메라에 포인트를 두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지금 12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 그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저거 보면서도 크다. 근데 그래 괜찮다. 딱 그냥 반 정도 차지한다. 근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13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와, 저 카메라 진짜 반 이상 이게 핸드폰을 세로로 반을 갈랐을 때 그 반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될지 다시 줄어들지. 한번 정리는 싹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를 네. 원래는 이게 과도기겠지. 카메라 기술이 부족할 때 이렇게라도 때우는 거겠지 했는데 지금 너무 당연하게 카메라 옛날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2개, 3개 들어간다는 게 막 외계인 같다, 가스렌지 같다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딱히 막 여기서 더 발전할 요구를 못 그러니까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네. 3개 써도 잘 쓰네. 오히려 더 이걸 익숙해하네.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 같아 하는 맞아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에서 그 페리스코프 막 100x 줌되고 이런 게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그 렌즈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가능하게 만들 그랬던 기술은 저는 진짜 극찬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나중에 이게 뭐 3개를 하나로 합쳐서 안에서 렌즈가 돌아갈 수 있게끔 약간 칼라이더스코프처럼 그렇게 뭐 그런 기술이나 빨리 그냥 일단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좀 플랫하게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저는 충분히 13 A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프로. 13 프로는 잘 나왔어요. 저는 만약에 12 잘 안 나왔어요. 샀으면은 13 미니 맞아요, 저도. 12 프로는 안 살 것 같았는데 13 프로는 살까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제품을 저도 뭐 어떤 전자 제품을 사고 막 크게 후회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12 프로를 사고 이거 중고로 팔고 13로 넘어갈까 진짜 고민. 그때도 지호랑도 얘기 많이 하고 있었지만 왜냐면 제가 12 프로에 좀 이거 좀 잘못 나왔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고쳐지니까. 맞죠. 저는 맥북도 너무 잘 샀고 아이폰 6S도 나왔을 때 문제점 다 해결됐을 때 딱 타이밍 맞춰서 다 샀는데 내가 12 프로를 산 내 잘못이지. 네, 그 다음은 아이폰 13 하고 13 미니 이거인 거죠. 저렇게 묶여 있으니까 좀 점수가 차이가 나나요? 13하고 13 미니가? 저는 미니를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좀 주고 싶어요.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진짜. 전 네. S도 갈 수 있다고 봐요. 12 미니 때는 미니라서 가산점을 줄 수 있었지만 그냥 막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좀 제품 자체가. 그 희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약간 취향 네,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건 맞아요. 좀 내가 작은 폰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도 조금 꺼려지는 맞아요.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래도 추천해 줄 수는 있었지만 이건 감안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올라갈 때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 고친 것처럼 12 미니에서 13 미니도 그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아졌다고 고쳐졌다고 해야 되나 배터리가 일단 컸죠. 12 미니가 그렇죠. 배터리가 다 약간- 비슷하게 커졌는데 프로랑 프로 맥스 라인업에서는 이미 배터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맞아요. 효용 체감이 있잖아요. 크니까. 그게 막 체감이 안 됐는데 아이폰 12 미니에서 13 미니로 올라간 거는 딱 요만큼만 더 있었으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를 딱 충족시켜 주니까 13 미니에서는 보통 배터리 부족하다는 얘기가 거의 잘 안 나오죠. 괜찮다라는 그리고- 얘기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작은 폰일수록 이게 다른 회사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빼버리는 조금 것도 저가형으로 많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애플에서 이 미니 폰을 만들었을 때
전혀 그런 거 없이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카메라, 화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너무 잘 넣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이폰 13을 둘 다 A에 놓고 싶진 않은데 작년에 12 미니 같은 경우에 제가 B를 놨을 것 같은데 이거는 A, 하이 A 아니면 로우 S 미니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미니만 있었으면 S 바로 넣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미니랑 그냥 12 그냥 미니랑 13 미니 13이랑 13 미니를 묶은 거기 때문에 First A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미니였으면 S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근데 S가 많이 없으니까 보내도 근데 될 것 일단 같기도 저기 미니가 있으니까 올려줄까요, S에? 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산점 지금-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작은 폰 원한다 말을 하지만 막상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구매를 얼마나 하냐인데 사람들이 또 막상 이렇게 진짜 작은 폰 작은데 프리미엄 폰을 줬을 때에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중에서도 아이폰 SE를 산 사람들이랑 아이폰 12 미니를 산 사람들을 뺐을 때 13 미니, 12 미니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동양 쪽에서는 손이 조금 더 작으니까 인기가 그나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율이 그렇게 잘 나와주지 않아서 이제 14에서 없어진다는 루머가 있기도 하고 그냥 아이폰 14, 14 맥스, 그리고 14 프로, 14 프로 맥스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바뀐다는 루머가 있어서 그래서 더 13에 가산점을 줘야 하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맞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기 위해서 13 미니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12 미니지만. 맞아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게 그 미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제 주변에도 한 손에 꼽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아이폰 쓰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다 가면 갈수록 아이폰을 넘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제 여자친구도 그 삼성 S10e를 쓰고 있거든요. 그 디자인 중에 전 제일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나마 베젤이 엄청 그 이븐하게 나오고 근데 이번에 아이폰으로 넘어가려고 마음을 거의 다 먹었어요. 왜냐면 아이패드로 시작해서 맥북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폰까지 이제 써도 될 것 같다. 자기는 충분히 그 전혀 제약 느끼는 게 없을 것 같다 해서 제 생각에도 그래서 근데 지금 쓰고 있는 S10이 크기와 비교했을 때 미니도 딱 그 맞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여자친구까지 포함해도 3명 있나? 4명? 4명. 저는 꽤 많아요. 많지 않아요. 저는 좀 친한 그래요? 친구들 그룹이 미니? 뭐 그렇게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친한 친구 그룹에 가면 꼭 한 명씩은 미니 쓰는 사람이 제가 미니를 써서 미니만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그 중에 근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몇 명이지 한번 그쵸, 생각해 훨씬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많죠. 네. 미니 꽤 쓰는데 하는데 이제 저는 애초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직군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애플에서 막 제품을 여러 가지 많이 내지 않고 그냥 딱 자기네들 내는 것만 하나씩만 내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또 한편으로 편했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저 미니는 진짜 애플에서 대중들의 어떤 그 원하는 것과 조금 색다른 것 동시에 합쳐서 잘 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작아서 막 크게 문제도 없었고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모든 그것도 다 잘 되고 크게 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4에서 더 이상 미니가 안 나온다면 그거에 포함해서 가산점 하나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S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게 S에 올라가네. 미니가 역시 약간 최고형 그게 S로 안 올라가는 게 진짜 웃기다. 그 다음은 아이폰 SE. 요거는 2022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폰이에요. 얘는 저는 이미 정했어요. 일단 한 여기쯤에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D. 네, 저도 무조건 D라고 생각합니다. F까지는 아니더라도 F는 너무하고 가격 대비 솔직히 저게 작년에는 C였어요. 작년에는 B도 됐어요. 작년에는. 작년엔 B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는 솔직히 저도 똑같이 그 공개하면서 와 이거 너무 좀 이제 별론데라는 생각 들었는데 모든 유튜버들이 같은 생각이었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래서 저 뭐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기대를 거의 잘 못 채워준
그러니까 SE를 전도 궁금한 게 SE를 왜 SE1, SE2, SE3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페셜 SE는 그 당시에 하나만 팔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지 그리고 구분을 일부러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편의상으로 SE1, 2, 3라고 부른다면은 이건 SE3죠. SE1은 아이폰 4S의 그런 그 사각형인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SE 시리즈를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준 그런 1등 공신이고 SE2는 아이폰들이 노치 형태로 넘어갔을 때 홈 버튼이 있는 하지만 최신형 실리콘을 탑재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배터리가 부족하고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고 한 손에 들어오고 홈 버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나름 많이 받은 그리고 홈 버튼 좋아하는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예전에 그 SE1이 좀 그 사각 형태의 디자인을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면 SE2는 좀 그런 그 홈 버튼이 있는 그리고 엄청 많이 반복돼서 사용된 6, 7, 8에서 반복돼서 사용된 그 형태를 재사용함으로써 조금 향수를 불러 일으켰는데 E3에 해당하는 이 제품이 2022년에 나왔을 때 딱히 폼팩터도 바뀐 게 없었고 칩만 최신형이 들어갔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SE라는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SE가 그렇게 자주 나올 애가 아닌데 한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낸 거라서 정말 홈 버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제품이죠. 뭔가 저 맥북 프로 M1 M2 칩 들어간 맥북 프로처럼 뭔가 아직은 수요가 있으니까 남겨는 둔다 이런 느낌. 근데 대신 이제 딱히 그렇게 걔랑 똑같네요. 똑같은데 성능도 안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네, 똑같네요. 배터리도 부족하고. 칩은 올렸는데 옛날 폼 형태의 그 위에 터치바 남아 있듯이 얘는 터치 아이디가 오, 둘이 완전 똑같은데요. 컴페어 앤 컨트라스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근데 이제 심지어 핸드폰이라서 더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라던가 그래도 프로 같은 성능이 나온다 하는데 핸드폰에서는 일단 애초에 그렇게 프로 같은 성능을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배터리가 오래 가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사실 다른 아이폰들보다 배터리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네,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면은 둘 다 뭔가 애플 입장에서도 딱히 그렇게 막 열심히 홍보하려고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숙제한 느낌. 여기 일단 뭐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참고해 이런 식으로 그냥 자 우리 홈 버튼 있는 아이폰은 남겨놨으니까 이거 좋아하는 애들 몇 명 있지? 너네 이거 알아서 확인하고 이거 터치바 좋아하는 애들 여기 있으니까 뒀으니까 뭐 보고 싶으면 봐.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다들 SE 첫 번째 SE를 엄청 좋아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폼 형태 튼튼하고 뭐 근데 저걸 SE로 만들었다는 것부터 좀 아쉬움이 컸죠. 근데 저거는 진짜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그 딱 들어서 이용할 때 일단 좀 화면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썼었잖아요. 저거 전 버전을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네, 보셔도 그렇죠. 돼요. SE 2020 네. 썼었죠. 예. 되게 답답하고 노치가 좀... 확실히 노치 욕하지만 노치가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리얼 에스테이트가 실제로 아이폰 SE가 더 커요. 그 디멘션 상으로는 아이폰 미니보다 더 커요. 맞아요. 미니보다 그 전체 이건 근데 화면은 더 그래서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 $200 뭐 더 아끼고 싶으면 이해는 하지만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저걸 산 2020까지는 있었죠. 근데 저걸 산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고 근데 뭐 제품이 다양히 많은 것은 문제는 아니지만 제품 자체만 따지자면 뒤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폰 12를 아직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2 요거 12 미니 제가 쓰고 있는 거죠. 네, 보라색이 3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새로 리프레시 해가지고 나왔었죠 그때. 저는 일단은 S랑 A는 힘들 것 같고 B 이게 지금 12 미니인 거예요? 일단 B 플러스 잠깐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의미가 깊었던 거는 이때 이제 한참 동안 그 동글동글한 폼팩터를 쓰다가 맞아요. 참치캔 폼팩터로 넘어오고 딱
사실 이때가 이제 13이 S 이어라면은 12는 무슨 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그냥 full change year. 아예 그냥 특히 한 3, 4년마다 돌아오는 아예 그냥 그 new genera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네. 새롭게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그런 동글동글한 그게 아니라 각진 모양을 쓰고 다시 돌아오고 각진 거 동그란 거 각진 거 동그란 거 이렇게 한 4년씩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각지게 돌아오고 맥세이프 들어가고 OLED 스크린 들어가고 맞아요. 이때 나름 되게 바뀐 거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맞아요. 그 진짜 좋았어요. 그냥 저는 그리고 그 박시한 디자인도 미니 처음 너무 나오고. 좋았고, 와 그리고 미니 딱 그 손에 들었을 때, 음. 우와. 근데 화면이 내 거 6S보다 맞아요. 크네?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제 혼자 작년 같으면 A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미니 배터리 문제나 뭐 프로모션 아직도 안 나온 부분이랑 그때 프로모션 나올 그때 진짜 루머가 제일 셌거든요. 12 때 무조건 프로모션 나온다는데 막판에 안 나오게 됐다 이러면서 다들 프로모션 없는 거 보면서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A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13이 있고 하니까 맞아요. B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팔고 있는 게 신기해요. 새로 아예 그냥 나온 건데 이게 약간 칩 쇼리지과 관련이 있는 거지. 더 놀라운 거는 11도 남아 있어요. 11도 사고 싶으면 11도 그- 살 수 있어요. 그러게요. 저 워페이퍼 디자인이 지금 저렇게 많은 게 12를 살 바에야 13을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말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11이죠. 11 프로도 아니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맞아요. 11이네요. 제가 사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12 얘기 그만두고 11으로 넘어갈까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와. 그 12는 프로가 있었으면은 12 프로는 많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2 프로는 이때 또 원하는 사람 특히 그 망원 카메라나 이런 게 있지만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12한테 가산점이 들어가는 포인트인데 12 프로랑 12랑 라인업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는 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프로랑 프로가 아닌 거에 막 디스플레이 차이가 있고 프로랑 프로가 아닌 거에 아니면 그 이후에는 프로모션이 들어가서 또 차이가 있고 이런데 12에서만 유독 그 lower version 12 시리즈에도 OLED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거의 12랑 12 프로 시리즈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12 프로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12를 그냥 12를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12 프로는 안 팔고 12만 그런 파는 이유도 건가요?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기하다. 그럼 논란이 가득한 11으로 가볼까요? 이거 11을 아직도 팔고 있어요. 이거 와 11. 제가 아이폰에 넘어가고 싶은 뽐뿌를 진짜 제대로 맞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가 11 세대였어요. 12 나오기 전에. 그러다가 SE를 사다가 그 다음에 12 넘어간 건데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내려와. 어디가 거기 딱 거기 있어요. 저는 어디 올라? D 중에서도 로우 그냥 이거 괘씸해서 저는 F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F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라인 네. 일부러 D와 F 사이. 저는 얘 무조건 F예요. 진짜 F 아까 아니면 하려던 얘기가 D였는데 사려고 딱 봤는데 진짜 이 손이 선뜻 안 가는 거예요. 특히 11 프로를 보고 11을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랑 12 프로는 그렇게 스펙 차이를 많이 안 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11하고 11 프로는 스펙 차이가 진짜 심했어요. 진짜 사야 돼 하고 손을 뻗어도 손이 안 나갈 정도로. 근데 11 프로는 또 가격 차이가 꽤 있었는데 11이 네 말씀하시죠. 자, 일단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나는 것은 너무 양아치 짓을 했다. 애플에서. 그쵸.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폰 11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아이폰 10 시리즈보다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이폰 10이 있었고 10S가 있었고 11이 있으면 11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폰 11은 아이폰 10S의 업그레이드인 아이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었는데 얘네가 그 보급형인 아이폰을 10R 기본 네. 우리의 아이폰이라고 해가지고 10R이었던 제품을 다음 세대의 10R의 업그레이드인 11을 이제 이게 우리 기본 아이폰이라고 하면서 판매하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싫었어요. 그냥 그렇게 판매하는 것도 너무 양아치지 같았지만 사람들한테도 헷갈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10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이제 아이폰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11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와. 왜냐하면 10S에서 11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디스플레이예요. 앞에 보는 디스플레이, 우리 손가락이 만지는 디스플레이, 눈이 보는 디스플레이 다 눈으로 하잖아. 듣는 건 안 해도 그 디스플레이랑 인터랙션 하는 건 제일 크잖아요. 10S가 11보다 디스플레이가 더 좋은 디스플레이예요. 맞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을 보면 지금 베젤도 훨씬 적고 네 베젤 LCD 아니라 와. OLED 스크린 들어가고 그리고 밝기도 훨씬 더 높고 그냥 모든 것이 그 11이라고 화질도 하지 더 말고 11R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얘네가 그 보급이라는 걸 개념을 없애고 이제 12 때부터 그러려고 미리 작전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건데 11 딱 잡으면 10R도 잡았을 때 약간 핸드폰이 좀 두툼하다? 뭔가 베젤이 맞아요. 약간 두꺼운 바로 느껴져요. 맞아요. 다른 아이폰 안 써봤어도 디자인 좀 아쉬운 게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더 크고 그리고 이게 1080p 기본적인 1080p에서 720p거든요. 11이랑 10R는 웬만해서 잘 안 보이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영상 같은 거 볼 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실제로 11 잘 팔리지도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바보일 수 있지만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11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걸 끝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거의 무브먼트처럼 매번 말하잖아요. 11은 10보다 좋은 핸드폰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뭐 지금에야 네. 이제 다 구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했지만 아무튼 저는 저거 그냥 F 주고도 네. 그냥 갑자기 화가 나네요. 이거 더워. 제가 11 살 때도 제일 말렸던 사람이 하종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랑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11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딱 네. 뽐뿌가 와가지고 나도 11 지금 탑승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저는 그때 말려줘서 정말 다행이었죠. 진짜 별 방법을 다 알아봤어요. 아니면 차라리 10을 중고로 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나요. 차라리. 이거는 근데 객관적으로 말하자면은 제품 이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OS나 뭐 빠르기나 뭐 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거 제품을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줬을 때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이러고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답답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객관적으로 그게 나쁜 제품은 아닌데. 특별히 그 맞아요. 애플이 이 제품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스펙을 주고 어떤 식으로 네이밍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놓았는지 어떠한 비전을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었는지가 너무 괘씸하고 똑똑하고 얌생이 같은데 얍삽하고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태생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엄청 컨트롤 그리고 그리고 독특한 건 그거예요. 네, 사이즈도 얘기하세요. 되게 독특했어요. 이게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 이렇게 있었는데 11 프로는 제일 작은 거고 11이 성능이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 성능은 제일 떨어지는 제품인데 화면 크기는 중간이고 다른 애들보다 다 제일 큰 게 11 프로 맥스고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그 보급형 라인을 담당한 애가 중간 사이즈인 그런 전략을 또 택했던 그게 있죠. 그래서 제일 작은 걸 사고 싶은 사람은 프로를 써야 되고 제일 큰 걸 쓰고 싶은 사람도 프로를 써야 되는 그런 사이즈를 되게 독특한 사이즈 전략을 썼던 세대이기도 하죠. 되게 컨트로버셜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또 아까 아이폰 SE 뒤에 들어간 애 있잖아요. 하나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가격이 좀 맞아요. 안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것도 엄청 컸어요. 그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이폰 시리즈를 다 마무리했는데 되게 골고루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다음은 워치예요. 워치, 그다음에 에어팟, 그다음에 액세서리들로 넘어가 볼게요. 워치부터. 워치는 어떤 순서냐면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은 제일 가장 최근에 나온 그리고 이 사이즈 저는 일단 나이키 이런 건 뺐고요. 시리즈 7, SE 그리고 워치 시리즈 3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지금 7, SE 7, SE 3 3는 뭐예요? 왜? 쟤 뭐?
3가 말도 안 되긴 하죠. 약간 일단 이건 뭐 지호가 애플워치를 써봐서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3는 안 사는 게 좋아요. 일단 다 같이 하죠. 3는 이게 3인가? 이게 3인 것 같거든요. 3는 사지 마세요. 3는 D로 갈게요. 네 3는 D에 넣어도 될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아직도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저는 애플워치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 베젤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몇 밀리지? 막 42mm 하고 이거 어떻게 판매하더라? 4mm 정도 차이나 42, 38 뭐 이렇게 차이 났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저거는 베젤이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세븐이에요. 세븐도 아직도 조금 아쉬워요. 세븐은 거의 끝까지 다 가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워치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시계들 보면 스마트워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도 저는 그게 너무 두꺼워서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봤을 때 좀 웃기다라고 그래픽 같은 생각했고 것도 좀 작은 안 보이게 하는 일부러 바깥쪽에 뭐 안 두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 앱 열고 뭐 하려고 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작은 크기는 그게 더 심했어요. 저거 뭐지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장난감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고 그리고 조금 두껍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조금 더 얇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손목에 올렸을 때 두꺼운 느낌이 나고 네. 손목에 얹어놓으면 손목이 뭔가 이렇게 볼록 뭐 튀어나온 느낌이 튀어나온. 나요. 그래서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면 저는 베젤보다 오히려 더 두께를 더 줄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7은 충분히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거의 끝까지 가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그 좀 양아치 그 효과 있잖아요. 그 검정색에 이렇게 일부러 커브 해가지고 글씨 보이는 것보다 더 하긴 했는데 저는 왜 또 애플워치 디자인을 나름 신경을 쓰냐면 이거는 액세서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헬스에 그게 있긴 하지만 밴드 있잖아요. 밴드가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도 그 밴드 쫙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 그래서 그 액세서리처럼 착용하려면 그 디자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예쁜 게 조금 더 확실히 더 중요하대. 실용성보다 맥북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 얇은 것보다 우리는 더 두꺼운 걸 원한다는데 이거는 내가 차고 다니는 몸에 붙이고 다니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더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께나 베젤이나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냥 하중 말 듣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게 애플워치 디자인이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사실 1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폰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냥 애플워치 1, 2, 3부터 그렇게 크게 안 바뀌었다고 해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작게 보면 하나도 구별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놨는데 뭐가 뭔지 구별돼요?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폰 바뀌는 거 생각해 보면은 맥북 바뀌는 거 생각해 보면은 디자인이 완전 막 온 뉴 디자인 이런데 사실 베젤 좁아진 거랑 뭐 살짝 얇아진 거랑 화면 살짝 커진 거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워치만의 그 장점을 아직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OS 업데이트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됐죠. 이제 러닝 자체 트래킹이라든가. 네 맞아요. 그거 알고리즘이 좋으면 그거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냥 그 맥박 잴 수 있는 그 부분 말고는 이게 차고 있으니까 그거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솔직히 옛날에는 애플워치 하는 게 아이폰이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요. 웬만한 헬스 프로덕트 막 이런 것도 다 아이폰이 하고 아이폰으로 슬립 트래킹도 다 할 수 있고 러닝 할 때도 아이폰으로 추적할 수 있고 위치 정보 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셀룰러가 아니면은 아이폰이 한 거를 애플워치가 가져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더 잘하는 게 쟤네는 매일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충전하냐가 정말 애매했잖아요. 자기 전에 충전해놓고 자면 슬립 트래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엔 조금 늘려서 아침에 할 수 있게 해놨지만 그걸 또 충전하기 위해서는 또 얘네 전용 충전기를 또 써야 되고 그래서 애플워치만의 그 특유의 장점이 없어서 저는 아직도 나중에 진짜 이게 정말 헬스에 올인을 해가지고 그 헬스 부분에서 워치가 따올 수 있는 정보가 특별히 더 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저도 그때는 애플워치를 살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뭐 내 맥박 아무튼 이건 뭐 얘기해봤자 뭐 솔직히 말해서 다들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막 만화 같은 것만 봐도 막 애플워치 산 사람들 인스타툰 그리는 거 보면은 애플워치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워치를 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안 든다는 거예요. 애플워치를 사고 나면은 그게 해소가 되니까 그 애플워치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거 말고는 어쩌고 보면 대단한 거죠. 막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실속 가득한 막 맥북처럼 완전 실용적인 그런 제품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갖고 싶게 네. 만든다는 거는 애플이 그런 거 원래 잘했으니까 맞아요. 인정할 수 있는데 또 그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막 일상생활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내 삶을 바꿔주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있으니까 쓰는 거고 알려주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거고 내 네. 심박수 솔직히 모르고 살아도 상관없었잖아요. 내 그러니까 좋은 특히 점이 확실히 있긴 해요. 뭐 있으면 더 운동하게 되고 뭐 사람들이랑 그게 있고 그리고 뭐 운동 조금 트래킹할 수 있으면 저도 그게 좋을 것 같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원래 네. 시계 차고 다녀야 된다 생각하면은 시계 원래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원래 이 애플워치 없으면 다른 시계 찼을 건데 그거 대신 조금 더 편하고 네. 스마트 기능 있는 애플워치 조금 번거롭고 충전 조금 해줘야 되고 하지만 그리고 네. 애플워치는 좀 그게 있잖아요. 시계는 비싸지면 끝도 없는데 애플워치는 에르메스 사지 않는 이상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딱 거기서 정해져 있고 뭔가 시계 레벨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애플워치는 진짜 돈 많고 진짜 부자인 사람들도 그냥 애플워치 차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그냥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근데 애플워치로 애플이 돈을 엄청 벌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해요. 왜냐면 솔직히 가격 대비 저기에 특별히 뭐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냥 핸드폰이랑 똑같은 거고 뒤에 심박수 재주는 것도 그 센서 자체 넣는 거는 이제 너무 기술 자체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정말 많기 때문에 저거 그냥 그 뭐라고 하더라? 베이스 머티리얼 BOM이라고 하나? 그 기본 원가 머티리얼 제일 자재원 원자재가 자재 원가 하나하나씩 딱 따져보면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엄청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 그리고 조그만한 거에 애플워치 네. 팔리는 개수가 상상 이상이라서 애플워치 자체만으로도 스위스에서 팔리는 시계 개수보다 많을걸요? 시리 7이 699 $700에서 시작해요. 아까 699에 해당하는 아이폰이 뭐였죠? 그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12였죠. 나서 12였던 것 같아요. 12 미니 13 미니 13 아니면 미니 12. 맞죠? 예, 13 미니를 살 수 있어요. 저 그렇게 가격이면. 생각하니까 진짜 비싸긴 하네요. 예, 근데 저기에 뭐 특별히 뭐가 들어가 있어? 없어. 그냥 디스플레이 작은 거이지. 밴드 하나 있는 거지. 밴드는 뭐 전자기계도 아니고. 저는 저거 그러면은 애플워치만 해. 애플워치 자체에 디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는 저는 F 줘도 될 것 같고 아, 으아. 7 그리고 좀 세븐 짜증나는 게 디자인이- 진짜 뭔지 알아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와중에도 애플워치는 끝 나누기까지 진짜 짜증나게 들어가 있어. 그 7하고 SE하고 성능 차이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막 SE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맞아요. 안 들어간 기능 중에 진짜 크리티컬한 게 Always on Display예요. 아, 저는 6거든요. 이제 6하고 7 차이는 뭐 거의 그 베젤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되는데 Always on Display 솔직히 다른 것도 있어요. 막 산소 포화도라던가 막 무슨 뭐 이런 센서가 없고 저런 센서가 없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Always on Display이고 이 디스플레이가 안 누르고 있을 때도 이게 희미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 LTPO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네. 그게 Always on Display인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냥 화면이 안 보이는 까만 화면이라서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들어서 보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번거로운데 그거를 죽어도 최신 시리즈만 넣어주고 SE나 그런 보급형 라인에는 죽어도 안 넣어줘. 그러니까 SE를 진짜 좋은 것처럼 포장해놓고 SE를 막상 사기에는 진짜 조금 꺼려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너무 짜증나기 네. 때문에 저는 그래서 SE를 그래도 못 사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아까 잘못 말한 게 있는데 저 디자인 있잖아요. 저 레인보우 루프에 저거에 그게 699이고 가격을 잘 모르겠네. 그리고 그냥 GPS와 GPS 셀룰러와 네, 그럼 가격이 좀 달라지네요. 그러면 399, 499 셀룰러 들어간 거 499 이렇게 되네요. 다른 건 아직도 좀 애매한 게 많고 결국에 아이폰도 들고 다녀야 되는 것도 그렇고
자체 기능도 좀 아쉽고 배터리도. 배터리가 저는 너무 커요. 그 다른 스마트워치 충전해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원래 시계라고 또 생각하면서 원래 착용하는 시계 뭐 이런 거 맞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이거 하다가 차원에서는 시계- 퀄츠 시계 딱 하는 순간 충전을 안 해도 된다고 이 생각이. 매일 해야 되잖아요. 네. 매일. 그리고 얘네 전용 그것도 있고 아 아무튼 그러면은 일단 저는 저는 저거 두 개 다 그냥 뒤에 놔도 될 것 같아요. D 근데 세븐이 저는 디자인 그래도 20% larger screen이 좋아서 한 칸 그러면 올려도 하이 될 것 같다 D, 생각하고 로우 D로 할게요. 정말 애플워치를 사고 싶은 마음이 요동쳐서 못 그거를 컨트롤 못하는 상태가 아니면은 저는 이성적으로 했을 때는 굳이 안 사도 돼라고 말해 줄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워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AirPods. 와우 어떤 것부터 시작하죠? 자, 어떤 순서로 공홈에 나와 있는지를 봅시다. 제일 먼저 있는 거는 AirPods 2세대, 그다음에 AirPods 3세대, 그다음에 AirPods Pro. AirPods 2세대는 이거죠. AirPods 2세대가 이거고. 아 AirPods 3세대, 충전이 그다음에 가능한 AirPods. 콩나물 아, 이건 좀 애매하니까 빨라빨라 넘어가죠. 근데 저는 에어팟 자체에는 엄청나게 저도요. 저는 큰 가산점 저는 점수 높게 네, 줄 저는 수 있어요. 에어팟은 기본 AB권에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저 기본 콩나물 A 주고 에어팟 프로 S 아, 저 주고 에어팟 프로 무조건 S. 에어팟 프로 무조건 S. 네 에어팟 프로 무조건. 일단 아, 무조건 인정. S. 그냥 물어봐. 네. 그냥 사. 그- 물론 이제 에어팟 그러니까 아이폰 쓴다는 가정하에 에어팟 프로 살까? 네. 사. 그냥 사. 안 사도 저는 아이폰 아니어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아이폰 그리고 아닌 거랑 써봤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 쓸 네. 때 에어팟 프로랑 써봤는데 완전 그러면은 이제 S는 당연히 아니긴 해요. 왜냐면 뭐 빠지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막 싱크 어긋나는 것도 되게 많고 연결 안 될 때도 되게 불편하고 막 자동으로 그러면 플레이 안 플레이 인식도 안 되고 그래도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랑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던 것 같은데 아이폰이랑 쓸 때는 그냥 키스 100번 진짜 너무 맞아요. 만족스럽고 제가 그 물건을 사진 않았죠.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 받은 순간으로 저도요. 돌아간다면은 100번 돌아가면 100번 다 살 거고 뽕 뽑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폰보다도 뽕 뽑은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끼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선물 받은 날 이후로. 그러니까 물론 문제 있어요. 근데 칭찬해줄 부분이 너무 크고 그냥 와이어레스 이걸 만드는데도 너무 잘 만들었고 에어팟 기본 저 콩나물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 막히는 거 나는 이 형태를 싫어하는데도 내 귀에 이렇게 편할 수가. 맞아요. 벤트 효과리 그 먹먹한 기분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냥 이건 그냥 이 조그마한 거에 사운드 퀄리티 대비 통화 음질 뭐 노이즈 캔슬링 다 합치고 연결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넘어가는 거 그냥 그 다 합쳐도 와 진짜 좋다라고. 그리고 뭐 배터리도 충분히 오래 가고 해서 무조건 S 얘는. 그리고 얘네도 S인 걸 알아서 그냥 계속 팔잖아요. 맞아요. 그냥 계속 팔아요. 네, 그리고 에어팟 프로 문제 있었던 거는 애플 답지 않게 제일 빨리 오히려 그냥, 더 좋은 문제 게 있어? 저는 그래서 더 오래 썼던 게 그 이 벤트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막 틱틱틱틱 소리 나는 그런 리커 저도 이슈가 그랬어요.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거의 웬만하면은 그냥 다 바꿔줬어요. 바꿔주세요. 제 새로. 눈앞에서 그냥 새 걸로 뜯어서 자 이렇게 싱크해서 그냥 새 걸로 해서 그냥 줬어요. 그럼 사실상 네. 새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실제로 영수증에도 수리비 영수증에는 그 가격 찍히고 마이너스 그거 똑같은 가격 할인돼서 0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히 더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도 잘 팔리고 애플에서도 얼마나 잘 팔린지 알아서 애들 속상하게 하기 싫어서 그런지 그냥 싸그리 그냥 고쳐서 바로 바꿔주고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도 좋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거의 2년 3년 이렇게 1년 정도 쓰다가 리콜 받아가지고 다시 새 거인 상태로 또 2년 더 쓰고 거의 그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다만 안타까운 건 이제 에어팟 시리즈는 확실히 근데 호불호를 떠나서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취향의 영역을 떠나서 그냥 신체 구조상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냥 아까 하종이 말했던 것처럼 맞아요. 맞는 귀가 있고 아닌 귀가
근데 에어팟의 그런 호불호가 제일 덜 갈리는 그건 것 같긴 하거든요. 리서치를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귀에 맞아요. 맞게 만들려고 만든 거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에어팟 프로보다는 에어팟이 귀에 더 잘 맞는다. 뭐 에어팟 프로는 나는 못 끼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에어팟 기본만 귀에 맞아요. 들어간다. 안 그러면 자꾸 귀에서 떨어진다. 이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막 나 에어팟 프로는 나 귀에 안 맞아서 못 써. 그럼 못 맞아요. 쓰는 거죠, 뭐. 에어팟 프로를 저는 다행히도 귀에 너무 잘 저도. 맞아요. 근데 주변에 좀 이상하게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스템이 아, 맞아요, 맞아요. 빠져나오게. 이거 근데 다수는 잘못 끼고 다녀서가 다수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붙여서 스템 완전 붙이는 거야 하면 들어가긴 한데 맞아. 그렇게 해도 스템이 이게 이렇게 계속 귀에 이게 빠지는 귀에 딱 안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에, 아 제가 진짜 싫어요. 그렇게 불안해요. 빠질 것 같아서. 원래 그 귀 이게 최이게스라고 하죠. 최이게스가 피나 딱 사이에 홈에다가 넣으라고 스템을 만든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딱 그 사이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이게 그 귀 신체 구조 레이블링 돼 있는 걸 올려주세요. 아, 그런 무슨 말인지 프로그레스가 알 이렇게 건데.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예,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고 피나가 전체적인 그 뒤에 부분인데 그 사이에 홈 있잖아요. 거기다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 제가 다 불안할 때 있는데 근데 그게 아무리 넣어도 제대로 해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스몰로 맞아요, 바꿔도 맞아요. 약간 빠지고 그래도 그걸 끝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완벽한 핏은 아니어도 너무 좋다고 하면서 쓰고 하는데 그렇고 에어팟 프로가 이렇게 뛴 게 에어팟 프로 자체에서도 그 기능들이 너무 잘 돼서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게 너무 잘 돼서 하긴 했지만 에어팟 자체도 너무 잘 맞아, 나왔었죠. 맞아요. 1세대든 2세대든 애플에서 처음에 헤드폰 잭 없애고 이거 진짜 혁신적인 무브ment 중에 하나였죠. 욕을 많이 먹으면서 모든 내 핸드폰 회사가 따라하기 맞아요. 시작했었죠. 그러면 나오는 제품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 역시 애플 사운드 소리 퀄리티 자체 이런 건 잘하는 것 변태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저는 그 저 액션도 물- 좋아요. 원래 에어팟은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툭툭 했어야지 넘어가는데 사실 귀 맞아요.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소리가 약간 거슬리는 소리가 이렇게 득득 날 예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저렇게 인이어 형태로 돼 있으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꾸려나 했는데 이렇게 살짝 손이 잡기 좋은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꾹 잡으면은 실제 진동도 아니고 그런 햅틱 피드백을 주면서 네 딸깍딸깍하는 뜨끄륵 피드백을 주는데 그게 뜨끄륵 너무 예 이제 사실 인공적인 피드백이잖아요. 진짜 버튼이 눌리는 게 아닌데 잘 그것도 너무 만들어놨어요 잘 그거. 만들어 놨다고 저는. 네. 세븐이었나 아이폰 세븐이나 예, 거기서도 그렇고 그냥 저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도 와 너무 잘 만들었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쓰고 아, 있고 그냥 이게 이어팟스 저게 있고 이어팟즈죠. 예 그냥 일반 이어팟 이게 근데 와이어리스 나올 때 이 형태로 나와가지고 한 건데 저것도 사실 에어팟 나오기 전에 인기가 되게 많아서 이미 있는 맞아요 막 아이폰 여러 개 사가지고 남는 사람들은 팔기도 하고 저것만 나 저거 아니면 못 쓴다 이런 사람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고 가성비가 되게 좋다는 평가 되게 많았어요. 딴 거 쓸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애매한 거 쓸 예 바에 저거 써라 그 귀 이러고. 막힌 그 오픈형을 또 이게 완전 막히는 걸 안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에어팟 넘어가면서 프로로 넘어와서 아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네 내가 옛날에 싫어했던 거 해서 그냥 그 오픈형에서도 잘 만들었고 끝까지 아직도 저거 찾는 사람들 많고 저 그냥 일반 에어팟을 찾는 사람들 정말 많고 그래서 이제 새로 저 애매한 중간 아이 있죠 에어팟 프로처럼 생겼는데 기능은 그냥 에어팟이랑 음, 똑같고 귀에 들어가는 핏도 비슷해요. 에어팟 프로의 느낌보다 그냥 에어팟의 느낌은 비슷한데 밖에 껍데기 디자인이랑 뭐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이거 약간 나는 에어팟 프로 살 돈은 없지만 음, 에어팟 프로 가지고 있는 척하기 위해서 만든 약간 짝퉁 제품 같은 그런 어. 느낌이긴 한데 뭐 크게 성능 차이도 없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에어팟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귀 차이 때문에 아예 그냥 성능만 기준으로 해서 그냥 바로 단종시키고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러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모양의 귀를 이제 말은 1세대, 프로, 뭐 3세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음, 이전 세대를 남겨놓는 게 그냥 그 베리에이션을 많이 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뭐 음, 귀에 맞는 제품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에어팟 3 나왔기 때문에 에어팟 2 없애버려 이러면은 나 에어팟 2밖에 귀에 안 맞는데 이런 사람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서 최대한 다양한 라인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약간 그 좀 먹먹하거나
그러니까 그거에 취향 별로 안 좋아하는 네네네.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 티어 안에서 좀 올려도 될 것 티어 같은데요. 안에서요? 아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 에어팟은 이제 파이오니어니까 네. 아이패드보다 올려도 저 될 것 아이패드보다 같고 올라갈 텐데. 얘는 사실 저 좀 애매한 맥북 게 사실 모양 차이 쟤 좀 애매해요. 딱히 막 그냥 같이 예, 붙여놔야 되나? 사실상 모르겠네. 오케이 같이 붙여놓죠. 이거는 사실 뭐 네. 취향 차이고 막 성능 이런 거라기보단 귀 모양 차이고 이런 거라. 근데 프로는 그래요, S가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걸 아예 원래 있는 개념이었지만 그걸 아예 좀 대중화 시켜버린. 모두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원리랑 막 네. 무슨 파장을 뒤집어서 이런 거를 너무 생뚱맞은 얘기였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알게 만들어준 역할을 되게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S티어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S티어는 진짜 100번 시간 여행을 해도 100번 살 것 같은 그런 제품. 재밌네요. A는 제가 진짜 갖고 싶다. 너무 갖고 싶다. 너무 잘 나왔다. 이런 애들. 근데 에어팟 형제들 중에 한 친구가 남았습니다. 대장이 남았죠. 에어팟 프로 맥. 프로맥스 아니에요. 그냥 맥스. 그냥 에어팟 맥스인가요? 예, 그냥 에어팟 맥스예요. 이 친구 71만 9천 원인가? 저는 D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한 mid D.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사운드 퀄리티만 보면 뭐 A나 B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디자인, 케이스 디자인. 사실 가격이 제일 큰 네. 문제고 가격만 한 40 정도로 나왔어도 충분히 저는 A 올라갈 수 있는 가격만 문제인 그런 제품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디자인은 물론 호불호가 사실 갈리긴 가격 떼고 하는데 생각하면 저는 좀 저는 예쁜 거 같아요. 예쁘긴 한데 저 디자인 때문에 약간 너무 미끌미끌한 약간 그런 게 있고 너무 따까락따까락거리는 게 있고 너무 기본 디자인 뭔가 너무 헤드폰에 충실한 약간 디자인. 그거 같죠. 그 귀마개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 스나이퍼나 총 쏠 때 사격 연습할 때 귀마개가 저는 무슨 맞아요. 아니면 헬기 같은 예. 헬기 같은 데서 쓰는 저게 뭐 저렇게 같으냐면 2000년도에 시간 여행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시간 여행했을 때 1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헤드폰을 끼고 다닐까라고 이제 상상의 디자인을 만들 때 딱 저런 게 나올 거야. 레트로 느낌이 나면서 약간 세련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별로고 저 껍데기를 제가 여러 번 만져봤거든요. 그냥 일단 그 두 개 부딪히는 게 너무 너무 거슬려요. 그 맞아요, 소리가. 맞아요. 철이면서 플라스틱 같은 약간 그런 게 너무 거슬리고 가격도 치명적이고 뭐 일단 근데 가격은 이제 막 쿠팡 같은 데서 사면 70은 아니고 한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 나왔을 때 좀 처음에는 좀 문제가 많았죠. 결로 현상이 네, 안에 추울 때 막 물 맺히고 물 맺히고 배터리 갑자기 드레인돼서 다음날 깨보면 배터리 없고 저는 그리고 저 그런 거는 헤드밴 뭐 이제 디자인 너무 별로예요. 약간 뭔가 바구니 같고 음, 모르겠어요. 뭔가 찢어지면 불안한 느낌? 위에 그게 네트 메쉬가 그것도 아쉽고 근데 요즘 확실히 저거 지하철에서 진짜 많이 보여요. 요즘 들어서 많이 확실히 에어팟도 나왔을 때는 별로 그 감흥이 없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편하다고 입소문 나면서 막 많이 하고 네. 다녔잖아요. 좀 그거랑 비슷하게 요즘 은근 많이 맞아요. 하고 다니고 저도 좀 약간 보여요. 홍대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 홍대 막 약간 네. 젊은 사람들 많은 그런 약간 힙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저도 다니더라고요. 은근 봤어요. 네. 하지만 그 외에 딱히 뭐가 없는 것 같다 느껴서 애플 워치도 솔직히 뒤에 있으면 쟤는 뒤에 있을 것도 남죠. 제가 D면 솔직히 애플 워치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순 판매량으로 근데 맞아요. 저 애플워치 살래 저거 살래 하면은 네. 애플워치 그래도 애플워치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와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저 사실 애플 TV 비슷한- 2개 있는 거 뭐예요? 하나는 사실 저 하나는 HD고 하나는 4K예요. 저 기억해요. 이거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조금 후회 더- 중이에요. 굳이 안 넣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둘 다 써본 적도 없고 쓰는 사람이 주변에도 없고 자세히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애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집이 없어서. 근데 이거 실제로 근데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완전 애플 팬인 사람들만 이거를 그냥 그 하고 하는데 굳이 이걸 사냐? 맞추는 느낌으로. 네, 굳이 이걸로 사냐? 그 스트리밍 TV에 더 좋은 거 많고 TV 자체도 요즘에 그리고 중국 회사에서 로쿠나 이런 아무튼 저는 그냥 둘 다 F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괜히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사실 컨텐더도 아니었는데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뭐 애플 TV 플러스는 저는 한국에서 판다는 거 처음 들어요. 너무 충격인데. 네 솔직하게 말해서 컨텐츠 OTT는 결국 컨텐츠 빨이잖아요. 뭐 OTT UI가 얼마나 근데 좋지. 지금 써본 적 있다면서요? 네 애플 TV 플러스 써봤는데 보다가 말았어요 사실. 그거는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 컬러 캘리브레이션을 아이폰을 갖다 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좀 대박이었어요. 인정. 신기했어요. 신기한. 애플 얼마나 그런 거 좀 정확한지 진짜 잘해요. 그냥 얼마나 되게 정확할지 신기술 같아 보이. 모르겠는데. 별거 아닌데 되게 신기술 같아 보이지. 네. 아니 그 신기하고 좋고 막 그냥 패스워드 공유도 애플 제품끼리 잘 되는 거, 미러링도 에어플레이도 너무 잘 되고 전 그냥 그런 거는 10,000번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계속 그냥 무한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애플 TV 좀 아쉬운 게 그 옛날 이제는 좀 좋아졌지만 옛날 그 리모컨이라고 하나요? 아직도 한국말로? 네 리모컨. 네 리모컨 저 뭔가 이것도 뭔가 새로운 한국말에 조금 더 적합한 단어가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컨트롤러?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리모컨 컨트롤 디자인이 진짜 안 좋다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월스 디자인에 꼭 손꼽히게 들어갔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냥 F. 네 F 주고 그냥 사실상 번외 같은 느낌으로. 네. 와 에어태그. 하중 에어태그 있어요? 저도 에어태그를 작년에 생일 때 역시 저 생일 때. 아이폰 11을 쓰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 그 친구. 오케이. 그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제 지갑 안에 있습니다. 제 지금 저 가방 저기 있는데 지금 꺼내오기는 좀 그렇고. 네. 유튜브에 영상은 있어요. 에어태그. 하중은 에어태그.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쓰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네. 저 진짜 이거 할 말 진짜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썼을 때는 저는 진짜 S. 근데 그 한국 거 가져가서도 미국에 똑같이 됐어요? 한국에서 산 거를 미국에 가져갔을 때 똑같이 작동을 했냐고요? 그 미국 기능이 됐어요? 미국에서요? 네. 네, 완전 잘 됐어요.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어태그에만 탑재된 거 말고 아이폰이나 에어팟에도 탑재된 그 나의 찾기 기능 있잖아요. 네네, Find My. 그게 되니까 그거 때문에 잃어버릴 뻔한 제품을 찾은 게 얼마나 제 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계속 잃어버리는데 여자친구 물건을 잃어버릴 뻔한 거를 계속 찾으니까 이게 너무 편리하다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에어택 자체를 한국에서 산 거여서 잘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완전 잘 됐어요 저는. 그거가 하중 주변에 아이폰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뉴욕에서 일부러 공항에서 짐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와이파이 제가 그 공항에서 JFK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거 약간 번외 얘기긴 한데 한국은 카메라가 아직도 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저는 맞아요. 이거 정말 stupid하다고 생각하네요. stupid. 그 뭐 프라이버시가 문제면 그냥 영상으로 찍으면 소리도 안 나. 아무튼 stupid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옛날에는 그런 한국 핸드폰을 외국 가져가도 소리가 그대로 났거든요. 뭘 해도 뭐 로밍을 하든 뭐는 상관없이. 근데 핸드폰을 외국 통신사가 잡히는 순간 카메라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핸드폰도 한국에서 몰랐죠. 제 거 소리 안 나가지고 저 진짜 이거 뭐지? 내 핸드폰 고장났나 싶었어요 처음에. 너무 이게 무의식이잖아요.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작동되지 않고 그 제가 원래 LG를 쓰거든요. U 플러스. 거기 통신사가 내가 외국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제가 로밍이나 이런 거 차단해놨는데 그래도 이게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 외국에 있는 통신사가 잡힐 때. 그래서 이거 진짜 웃긴 게 지우랑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지우는 이걸 못 느꼈구나. 그 비행기 모드를 키는 순간 소리가 다시 나요. 아 그러면 약간 디폴트 세팅 모드로 돌아가는 건가? 네. 근데 비행기 모드를 끄고 데이터는 차단해 놓지만 그래도 통신은 잡힐 수 있잖아요. 외국 가면 그래서 외국 통신사가 이렇게 위에 잡혀요. 이름이 바뀌고 그게 뜨는 순간 그 소리가 없어져요. 카메라가.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제가 또 그냥 이거 큐리오시티 하드웨어 해 번져가지고 다 실험해봤군요. 네. 그랬을 것 같아. Good for you. 다 해봤죠. 완전. 네, 저는 그걸 다 실험을 해봐서 하나하나 다 해봤는데 옛날엔 안 이랬어요. 제가 옛날 핸드폰도 제가 필리핀 여행은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한국에서 한 핸드폰 아무리 가져가도 뭘 해도 이게 그냥 하드웨어 차원에서 아예 그 하드웨어 아니겠죠. 소프트웨어죠. 근데 그게 그래도 iOS는 잠겨 있는 그거니까 안 바뀌게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한 건지 뭐 한국 정부랑 어떻게 협의를 본 건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아 나중에 내가 외국 살면 지금처럼 한국 핸드폰 가면 카메라 소리 나고 이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그래서 수 막 있겠다. 미국에서 산 아이폰은 소리 한국 가져와도 안 나고 막 그런 거 안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걸 가져가도 외국 통신사가 잡히기만 해도 아예 안 나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좋은 거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아직은 네. 네. 한국 그거 좀 법정 그냥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그것도 심지어 근데 그게 권고 사항이고 막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막 강제되는 그래요? 사항은 아니고 권고인데 이제 권고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라 이런.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좀 이해되는데 이제는 그냥 너무 무의미해졌어요. 그렇죠. 영상도 그렇고 그 사진도 라이브 포토로 찍으면 소리 거의 안 나고. 저 일부 그래서 라이브 포토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서드 파티 앱 같은 거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네. 그냥 다 서드 그냥 파티 카메라 쓰면 예, 인스타 앱 안에서 다 찍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건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느꼈던 거고 지호도 혹시 저번에 여행 갔을 때 느꼈나 싶었는데 이게 3일이 걸렸어요. 저는 핸드폰에서 그 인지를 하고 바뀌는데 처음에 어느 순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딱 통신사와 연결되고 심지어 LG에서 문자도 왔어요. 막 이제 외국 뭐 그거다. 그래서 해외 로밍 다시 뭐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해라. 그 시점에서 그게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뭐지? 왜 또 오늘은 낮에 하면서 뭐야 이거 그냥 에러였나 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비행기 모드에 통신을 데이터 말고 통신을 차단하냐 안 하냐의 그런 차이가. 알겠습니다. 어쩌다가 에어태그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간지 에어택 모르겠지만 기능. 아무튼 확실히 그 외국에서 아이폰 쓰면은 그 본토에서 쓰는 그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애플페이. 아이폰 애플페이.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은 미국 갔을 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미국 가면 무조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조건 왜냐면 근데 저는 애플페이하고 애플페이를 아직 작동을 나이차키. 못 시켰어요. 진짜요? 그게 안 되더라고. 어. 네. 지호 했었어요 혹시 뉴욕 갔을 때? 저는 여자친구가 이미 거기서 쭉 살다가 그러니까 쭉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미 돼 있었죠.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밀리미터 웨이브도 안에 들어가 있는 5G 이것도 딴 얘기죠. 네. 저는 같은 제품인데 나라별로 그런 하드웨어 차 있는 거 너무 싫어요. 저도 싫어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어타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국에 제한돼 있는 그것과 에어타. 한국에 제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는 에어태그 안에 있는 기능 같은 게 뭐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의 찾기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아이폰들의 위치를 다 연결을 지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 제품이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되게 큰 범위 안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지도에서 봤을 때 내 애플 제품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나이 찾기 기능이 있고 정밀 찾기 기능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을 사용을 해서 한 10m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장애물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진짜 정밀하게 막 햅틱 피드백까지 줘가면서 내 물건이 막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지저분한
쓰레기장 같은 내 방 안에서 아이폰이 어딘가에 던져져 있는데 아니면 내 에어태그가 붙어 있는 키링이 어딘가에 던져져 있는데 그걸 찾아야 돼. 그럼 아이폰을 꺼내서 이렇게 스캔하듯이 그 금속 탐지기처럼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정밀 탐색 기능이 네.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제품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를 그 분실물로 등록을 해가지고 다 누군가가 특히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거를 이렇게 태그를 해가지고 아 잃어버린 사람의 정보가 떠서 막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태라면은 뭐 이메일이 떠서 이메일로 아 제가 잃어버린 핸드폰 찾았는데 여기로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찾기 네트워크 기능이 한국의 지도 1번. 반출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예 사용이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 혹은 그 이하짜리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두 기능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 두 기능들이 첫 번째 기능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네. 활용성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전 거의 F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아예 제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제품을 1단계로 찾는 게 첫 번째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아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위치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주변에 있는 아이폰들을 이용해서 탐색을 네. 했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도서관 1층에서 있구나 도서관 1층쯤에 있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도서관 1층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와이드 밴드 그 정밀 탐색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뚜뚜뚜뚜 소리가 뜨면은 그 소리 따라서 가면 아 내가 이 뭐 사물함 안에다 넣어놓고 안 가져왔구나 해서 그 사물함까지 가는 게 이제 그 루틴을 거쳐서 제품을 보통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되는데 사실 그 대략적인 위치도 알 수가 없으면은 사실 울트라 와이드 밴드 칩은 내 10m 안에 있는 걸 확신하는 상황에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내 10m 안에 지금 내 제품이 지금 어디 네. 있는지는 그건 상관이 없죠. 내 방에서 찾으면 되지 그거는. 그거는 진짜 내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갑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 내가 어디 뭐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빨래통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거의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아예 지갑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사실 에어태그가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그 1번 기능이 안 되면 2번도 그렇고 3번 기능도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3번 기능은 그냥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정말 선한 사람이 네, 누가 보길 바라는 건데 예. 근데 근데 예, 그쵸. 근데 원래는 1번 기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아이폰을 이용해서 핑을 해가지고 여기 위치에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면서 뭐 맥북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내 에어태그 위치를 볼 수 있는 건데 1번 기능은 없으면 저는 그냥 F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 판매를 하는데 장난감이죠. 그냥 맞아요. 결국에 이렇게 10m 반경 안에서 어디 있지? 드드드드드드드 이러면서 바로 위에 있나 봐. 드드드드 이러고 네, 있는. 솔직히 사지 마세요. 한국에 있을 거면은 사지 마시고 미국 가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미국 가선 진짜 뽕 뽑을 수 있고 여행 갈 때 진짜 뽕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행 갈 때 캐리어 찾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여행 갔을 때 짐 같은 거 분실할 위험이나 그런 것도 걱정될 때 이제 좀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캐리어 분실 문제가 많긴 네. 해요. 미국에. 그래서 저는 에어태그 진짜 그 기능만 생각했을 때는 완전 그리고 가격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애플이라면 훨씬 더 비싸게 맞아요. 팔 법도 한데 맞아요. 되게 생각보다 상식적인 가격으로 냈기 진짜 때문에 샀어요. 예. 그래서 딱 그냥 적당한 가격이었어요. 저 제품에 정말 딱 알맞은. 왜냐하면 좀 그런 류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하나에 시장을 뭐 25달러인가? 오히려 애플 입장에서는 시장에 조금 29. 풀리길 바라는 그런 제품이라서 조금 더 타협을 해서 되게 적당한 가격으로 나왔는데 사실 한국에서 쓰면은 저는 F 아니면 진짜 D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정밀 탐색 기능이라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밀 탐색이 그냥 심심해서 그러니까 써봤지. 딱 처음에 우와 신기하다. 저는 F라고 생각해요. 우와 신기하다. 무조건 F라고 생각해요. F 하이. 저는 그 1번 없으면 하이 F 아니 애플 워치 밑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한국 기준으로 가나?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 왜냐면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한국에서도 쓰는 한국 제품인데 공홈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국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는 F인 마음 것 아프네.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 끝났네요. 끝인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서 정밀 오케이 위치 오케이 조정. 오케이. 제품을 하나씩 네. 자, 맨 처음에 M1 맥북 에어. 쟤는 킹 오브 킹. 자, 그다음에 킹 오브 킹스. 13 미니라고 생각할게요. 미니가 조금 더 오케이. 미니 때문에 13 미니. S. 에어팟스 프로. 쟤도 킹. 뭔가 그 아이폰보다 올려주고 싶은 느낌이 다 제가 드는데. 쓰는 거네요. 13은 아니지만. 오. 저 되게 나름 합리적으로 애플 제품 구매하는 사람이라. 좋아. 잠깐만요. 오케이. 제 그대로 둬도 됩니다. ST가 뿌듯하네. 그 M1 프로 맥북 프로 이름만 마이너스야. 이거는 그거랑 AirPods
M2, AirPods 3, 아이패드 프로. 저는 맥북을 좀 내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어를 생각했을 때 저 제품은 그러니까 저걸 필요한 사람들 위해는 진짜 대박이긴 한데 완전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능도 이미 기본 M1도 너무 좋아서 동의합니다. 지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나온 제품은 맞는데 막 모두에게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evaluate한 일관성을 생각했을 때 가격이나 그런 너무 니시한 제품들은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아이패드도 한 칸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긴 생각이 들긴 아이패드가 맥북보다 높이? 네. 왜냐면 옛날 것도 너무 잘 만들었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가격 대비 아이패드가 제일 좋고 최근에 128기가로 올라간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최근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3에서 확 너무 혁신을 했기 때문에 3, 4, 5가 같은 시리즈라고 생각하면은 높이 네. 줄 수 있는데 5, 4에 네. 4랑 비교했을 때 하나씩. 5다 이러면은 사실 실망스러웠던 건 맞죠. 맞아요. 뭐가 바뀐 거지 싶고 사실 4를 사나 5를 사나 저는 사실은 3을 사나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봐서 그냥 그건 애플이 그냥 매년 새로운 거 조금씩 내려고 한다고 그냥 좀 봐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패드 3세대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3이 아이패드 너무 프로. 잘 나왔기 때문에 4, 5에서 그렇게 그다지 큰 변화를 주지 않았어도 좋은 자리를 네. 고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베이스 스토리지 올라가고 그리고 뭐 가격이 칩이 올라간 것도 업그레이드 아니고 되는 하다 거는 보니까 뭐. 네 맞아요. 그거 그냥 베이스 스토리지 올라간 것도 큰 거고 칩이 올라가는 건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니긴 맞아요. 내가 이 활용하는데 성능에는 아무 그거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제품이 1년 더 쓸 수 있다. 최소 1년. 그 얼마나 업데이트를 해주냐에 따라 그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 조금밖에 그러니까 성능이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 하면 좀 욕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네. 그리고 퓨처 업데이트 생각했을 때 A13Z가 들어갔냐 M1이 들어갔냐의 차이는 또 있을 것 같아요. M1을 훨씬 더 오래 지원을 맞아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5세대 들긴 좀 한데. 컸어요. 아무튼 네, 뭐 잘 나온 제품은 여기 안에서는 뭐 이견이 없죠. 그리고 딱 좋습니다. 13 프로인가요? 13 프로. 네, 13 프로, 네, 아이폰 13 프로, M2, 13 프로 맥스, M2 에어, 그리고 M2 에어, 맥 스튜디오. 맥 스튜디오가 조금 높긴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맥 스튜디오가 맥 이게- 미니로 나왔는데 그 뒤에 있는 포트나 앞에 있는 포트를 맥 미니에 그대로 넣었으면 A일 것 같아요. 맥 미니는 진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그냥 너무 옛날 깡통에 그냥 뭐 서버로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서넷도 10기가 아니고 뭐 앞에 포트도 너무 부족하고 뒤에 포트 너무 부족하고 근데 그런 걸 스튜디오에서 다 때려 박아 줬는데 꼭 스튜디오부터 이게 너무 커요. 쟤는 그러니까 너무 그 가격도 그렇고 너무 높은 데서 시작하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냥 저 포트만 저 미니에 넣어줬으면 미니를 A에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에 그래도 최대 성능을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A 마이너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광고의 임팩트가 저는 또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미디어 광고 가산점 줄 수 있어요. 미디어 가산점 줄 수 있어요. 그거 역대 애플 맨날 좋은데 그거 진짜 맞아요. 좋았어요. 또 저 되게 인상 깊게 봤어. 네. 그래서 좋아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A 마이너스 오케이. 유지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폰 12, 아이패드 미니, 맥 미니, M2 맥북 프로 그리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 저는 이거 괜찮아요. 네, 저는 여기는 뭐 하고 진짜 그냥 B급 같아요, 진짜. B급 그냥 괜찮아. 약간 누군가가 나 이거 살까 하면은 뭐 프로 디스플레이 XDR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고 그거니까. 뭔가 스튜디오와 프로 디스플레이 XDR가 비슷한 느낌인데 저 두 개 그냥 같은 티어에 놔도 될 것 같은데. 뭔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저 두 개 주변에 저걸 사는 필요해서 사람, 하는 저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고 저걸 실제로 사는 저 사람들은 제 주변에 굉장히, 없어요, 일단. 굉장히 적겠지만 막상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쓰지만 네. 저 둘 다 그냥 B에 놓으면 안 돼요. 근데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워낙 나왔을 때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스탠드 값이랑 스탠드까지 막 약간 그런 밈으로 오케이, 소비돼서 오케이. 더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맥 스튜디오는 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다 극찬만 했지. 네, XDR은 그쵸. 약간 욕도 먹고 약간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완전 어차피 진짜, 안 살 건데 욕 진짜 먹었어. 프로 퀄리티가 맞냐 막 이런 영상도 몇 개 올라오기고 오케이. 했었던 맞아요. 것도 같아서 스튜디오는 나는 안 살 건데 욕을 안 먹었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도 나는 안 살 건데 욕을 먹었어. 욕을 꽤 먹었죠 사실. 오케이, 좋습니다. 인정. 에어 오케이. 아이패드 에어, 아이맥, 기본 아이패드, 저는 저거 진짜 만족이에요. 그냥 딱 봐도 C. C. 괜찮다. 아니야. D랑 비교하고 있는데 약간 C와 D를 좀 비교했을 때 몇 개를 좀 옮겨줄까라는 생각을 들기는 해요. 일단 애플워치를 C를 하나 넣어줄까 그런 생각이 들고 7까지는 그래도 애플워치인데 이게 팀 쿡의 레거시인데 정말 얼마나 커요. 그 진짜 마케팅 효과 대박. 그리고 다른 스마트워치 의미로 좀 다른 의미로 새로운 시장을 아예 개척한 거에 네. 의미가 있죠. 그래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워치 쓰고 있는 사람 갤럭시 워치 제뭐 그냥 다른 스마트워치 쓴 사람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저는 주변에 갤럭시 워치. 2명? 예. 근데 그거 미핏, 뭐 샤오미 미핏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그냥 다 애플워치 선물하기도 좋아요. 맞아요. 적당히 비싸면서 좀 비싼 선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너무 근데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저걸 C로 올려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 2칸, 3칸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C 안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한 이 정도 네. 동의합니다. 워치를 저 아이맥. CDF에 한 칸씩 먹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징적. 저 아이맥. 오케이. 네. 오케이. 아이맥보다 올라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오케이. 컬러풀한 아이맥. 오케이. 나는 얘는 좀 더 괘씸해서 더 내려가도 될 것 같아. 사실 얘가 괘씸죄가 있어가지고 괘씸죄가 있어서 괘씸죄 누가 더 세요? 에어택 한국에서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면 저 에어태그는 괘씸이라기보다는 그쵸. 그냥 애플 잘못은 아니니까. 애플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안타깝다. 우리도 됐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거고. 이거 좋은데요? 아이폰 11은 못 됐어. 이거 진짜 못 됐어. 진짜 못돼 먹은 거야 저건. 이거여야 돼. 더 사실 네네네. 에어태그보다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D 순서를 한번 보고 있는데 D 순서는 바꾸기가 뭔가 좀 애매하네요. 시리즈 3를 아직도 사는 사람이 있나? 저희 동생이 시리즈 3 쓰는데 심한 후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딱 비유할 수 있는 걸 줄게요. 아이폰 첫 세대와 아이폰 7 이게 7년 차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과 첫 번째 애플 워치와 지금 애플 워치 시리즈 7을 보면 발전의 차이를 보세요. 비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워치가 지금 벌써 시리즈 7인데 어떻게 첫 번째 애플 워치랑 그냥 보면 차이 안 나요, 진짜. 그러니까 3 디자인도 애플 그렇고. 워치 3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 그런데도 바뀌었으면 사람들이 저걸 그렇게 아직도 사. 팔아먹을 수준이 되지? 7년 전 걸 아직 좋습니다. 아무튼 이 애플 TV들은 그냥 뭐 안 해본 거니까 그냥 약간 번외로 그냥 뭐 Z로 그냥 떼놓은 거라 생각하고 저는 아이폰 11 이 F에 F 꼴찌 들어간 거 저 만족스럽습니다. 얘는 좀 아주 괘씸해. 벌 받아야 돼요. 또 지호가 살 뻔했으니까. 괘씸해. 아무튼 괘씸. 자 오케이. 이렇게 저희가 오늘 와. 정리한 티어 메이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박.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좀 예뻐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오케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였고요. 티어 메이커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얼마나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이거 팟캐스트가 잘 나오면은 다음에 또 비슷한 주제로 다른 티어 메이커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이제 비슷한 아니면은 뭐 너무 티어 뭐 잔인하다. 다른 걸 티어 메이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똑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이벤트를 가져볼 수도 있는 거 그런 컨텐츠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또 오늘 에피소드가 재미있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또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저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그냥 한 시간 정도 하고 때우는 용도로 처음에 가져왔던 거였는데 네 저번 주에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끝나는 거죠. 저번 주에 생각보다 거의 한 2시간 반인가 넘어갔는데도 반이 안 와가지고 아이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2시간 반 돼가지고 이거 끝나려면 진짜 한참 멀었다. 이거 다음 주에 넘겨야겠다.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다음 주에 넘겨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넘겼는데 그래도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녹음. 지우랑 타이밍 맞춰야 되는데. 저도 다 동의하고 12 프로에 있었던 소소한 문제들이 조금 고쳐진 부분에도 이거 혹시 고양이 소리? 네, 고양이 소리가 열심히 들리네요. 그럼 하종이 형이 확인하는 동안 공지사항을 하나만 드리자면 저희 집 고양이가 지금 중성화 수술을 받아가지고 근데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은 거의 한 2주 동안은 조금 불안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해서 2주 동안 팟캐스트를 녹음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와, 이렇게 안내를 진짜 많이 드립니다. 운다. 근데 뭐 약간 새끼 목소리의 그 울음이라서 좀 불쌍하다.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 그 쿠키에 들어가게 얘기를 하려면은 한 7, 8개월 됐을 때 중성화를 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중성화 수술이 네. 특히 암컷이라 그렇게 학생들이 affordable 할 정도로 막 그냥 오케이 수술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조금 가격이 나가요. 근데 그래서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밤에 이제 그 고양이가 에옹 에옹 하는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에옹 에옹 하는 울음소리가 있고 아오 아오 이라는 울음소리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그 고양이도 변성기 오잖아요. 아오 오 이런 소리를 밤새 내는 네. 거예요. 애가 보통 밤에 가끔 외로워서 이게 울 때가 있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각자 방에서 자니까 애기는 그 고양이는 거실에 있고. 근데 밤새 진짜 그리고 목청도 엄청 크고 그냥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이 시뻘게 뭐 이제 고양이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악을 쓰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가 밤새. 이건 뭐가 잘못됐다 해서 바로 병원을 갔는데 네, 바로 이미 때가 수술, 지나버렸고. 이미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라도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좀 괜찮아진 거긴 해요. 이제 막 그렇게 막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수술 받고 힘들어서 약간 에용에용 소리를 계속 내고는 있어요. 근데 저 정도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수술 받기 전에 괜찮아요. 되게 심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고양이 울음소리 같아요. 맞아요. 괴물 맞아요. 같진 않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 받기 전에는 진짜 이게 고양이 소리가 맞나 싶은 그런 정도. 그냥 네. 그냥 진짜 장난감이에요. 맞아요. 그럼 맞아, 장난감이고 진짜 장난감. 뭐 가격을 생각하면 장난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싼 장난감. 맞아. 네. 성인용 어른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한국 M1 Pro MacBook Pro 이름만 마이너스야. 이름은 솔직히 말해서 이때 M1 프로예요? 저게? 칩은 M1 Pro죠. M1 프로, 맥북 프로인데 M1 맥스까지 올릴 수 그렇죠. 있었나? M1 Pro 쟤를? MacBook Pro, M1 Max MacBook Pro. 오케이. M1 그래서 프로, 막 그런 맥북 얘기 프로, 하잖아요. M1 맥스. I have a maxed out M1 Max. 오케이. My Macs are 저거 M1 Max maxed. 아무튼 네.